자, 한번 체크를. 자, 알찬 교재 한번 보시면 페이지는 31쪽이야. 자, 일단은 31쪽 펴보시면 한 장 남았는데 한번 문제의 컨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한번 44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여기 꼭 써있는 애들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야. 유명한 문제고, 자, 한번 고민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첫날 13일. 아, 13일이야? 제가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13일. 첫날이구나. 아, 첫날이야? 아니, 첫날이면 혹시 13일이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 화요일이야? 아, 이러면 이게 첫날이면 문제되는 게 그 전날 문제야, 항상. 월요일. 어? 월요일이야? 그치. 그럼 이게 그러니까 월요일은 괜찮아. 전날이 일요일이잖아. 그럼 화요일이면 전날이 월요일인데 그 월요일 날은 일찍 못 오는 거지. 학교 가요. 수업을 하니까. 네. 그치. 아, 마이 갓. 오케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 이거 첫날이구나. 아, 참. 알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이것도 사실은 원래 지난번에 숙제로 드려도 그건 괜찮은 문제긴 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앞장에서 한 가지 팁을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꼭지점이 나오면 근데 거꾸로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원래 식 가지고 바꾸는 거는 A, B, C가 있으니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냥 거꾸로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훨씬 빨라요. 보통은. 자,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오늘 순서를 바꿔서 시간이 조금 남은 거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미리 말할게. 지난주 친구들이 이제 사실 오늘까지 하면 2차 함수가 끝나요. 근데 월요일 날 통계를 들어가자니 이제 일주일 푹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1차, 2차 함수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총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 통계를 할게요. 알겠죠? 어차피 뭐 통계는 아시다시피 쉬워요. 걔는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쉽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혹시 아니 푸는 중인가? 주원이 나왔어? 네. 나왔어? 하는 중이 혹시? 조금 들어볼게. 3초. 얘는 아무래도 좀 이제 대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문제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한데 전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이런 식 만들기 페이지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왔다 갔다 몇 가지 정보를 쭉 줘요. 꼭지점, 어떤 점을 지난다. 특히 이제 이번 페이지에 유형 10번과 11번이 좀 큰 두 가지 문제야. 이 다음 장까지 해서 이 한 장이 이제 식 만들기 페이지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쳐봐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잘 들어봐. 자, 2차 함수 A, B, C 뭐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첫 번째, 꼭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점 한 개를 지난다가 나왔잖아.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뭐냐면 이제 이런 식 만들기 페이지야. 위에 제목이 써있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식 만들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꼭지점을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부터 이거를 기억해야 돼. 꼭지점이 나오면요, 식의 뼈대를 소위 표준 용어로 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요 많이 꺼내 보시면요 거꾸로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자, 이게 나왔단 말이 거꾸로 넣어보자면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지. 자, 이게 나왔단 말이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고 보통 이 자리는 몰라요. 대신에 이제 이 자리는 보통 뭘 지난다 뭐 알려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뼈대를 세우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이미 필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자, 이 문제에서 뭐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식 바꾸는 걸 어려워요. A, B, C가 3개나 있잖아요. 문자가 어려워요. 가능한데. 차라리 뭐 하자? 꼭지점 가지고 식의 뼈대를 이렇게 세워 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전에 힐수가 한번 이걸 어려워했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펜들이 쓰고요. 그리고 자, 이 네모는 위에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 아마 얘랑 같을 거란 말이지. 얘를 전개한 게 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 최고차항 계수는 어떤 식으로 알아와야 돼. 뭔가 힌트가 있을 건데 보통 유명하게 이렇게 지난다. 즉 대입해서 이제 A까지 구하시면 이 식이 완성이 되는 뭐 그런 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A 값이 얼마다? A 값이 2가 나오고 이 자리에 1을 채우시면 이 식이 완성이 되는데 자, 위에서 묻는 모양은 일반 문제다. 뭐 하면 돼요? 이 친구를 전개하시면 된다. 이런 식의 흐름을 아마 이번 숙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번 페이지는 막 새로운 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 값은 2, B 값은 12, C 값은 2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 밑에 있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왼쪽 문제들을 쭉 보시면 다 꼭지점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뼈대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자, 외웁시다. 이렇게 나오면 뼈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47번 나와. 자, 이런 문제가 교과서에 종종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포물선 모양의 유리구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저기 S에서 T까지의 높이를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전략이 뭘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있잖아. 이 문제를 저희가 이 상태로 두고 푼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여러분들 사실 이게 뭔 줄 알고. 그리고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위에다가 필기 하나 할게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런 작업들을 종종 해요. 실제로 수학의 한 분야인데 얘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도형이거든요. 포물선 모양, 길이. 근데 이 도형을 어디로 옮기자? 필기할게요. 이 도형을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좌표 평면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즉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다가 적절하게 X축과 Y축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위에처럼 풀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이 문제는 컨셉이 뭐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두고는요 이 길이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구합니다. 뭐 잡아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곳곳에서 포물선 모양, 이차함수 모양 그런 힌트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가 없다? 좌표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좌표를 줘보겠습니다. 쌤 어디를 그러면 원점으로 해야 돼요? 혹시 주원아 어디를 X축, Y축 하면 좀 예쁠까? 문제 풀기. 자, X축 느낌은 저라면요 지면을 X축이라고 두고 어디를? 가운데 있는 P를 Y축 이렇게 옮겨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자, 이거를 할 줄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 이런 게 한두 개씩 나와요.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2차원수 같은데 좌표가 없잖아. 내가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이렇게 주는 순간 여기에 있는 길이들이 어떤 점으로 좌표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몇 개만 한번 꺼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 희수야. 좌표가 얼마게? 0,5.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야? 사실상 꼭지점처럼 쓰이겠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시면 이 문제가 위에처럼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자, 주원아, 여기 있는 R은요 몇 콤마 몇인데요? 3,6. 그리고 얘를 지나고 있죠. 지납니다. 즉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방금 풀고 온 44도가 다를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즉 꼭지점 알고 한 점 알면 이론상 식을 구할 수 있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T라는 점의 높이 아니야. 그럼 저 느낌아 혹시 이 T라는 점 희수야 X값이 얼마게요? 6. 여기일 때 높이니까 그때 Y값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야. 자 왼쪽 문제는 여러분들 자, 정리할게요. 왼쪽 문제는 꼭지점이 나왔어요. 근데 44번처럼 사실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놓고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저렇게 너무 대놓고 잘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45번처럼 그림 안에 주제 혹은 2번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좌표로 옮길 줄 아는지까지 저희한테 묻기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컨셉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오른쪽도 식 만들기 문제인데 자 48번 읽어보시면 여기 그 전에 서술형
아, 해왔어요? 자, 오른쪽에 48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드릴게요. 아, 네. 한번 확인해 주시게요. 자, 48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사실 말을 했어요. 꼭지점을 대놓고 주면 재미가 없잖아. 혹시 주원아, 지금 48번에 꼭지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 대놓고 안 나와 있지.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여기 문제 안에 꼭지점이 살짝 나와 있어요. 혹시 희수였어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계셨는데요? 여기 얘네 둘? 아니 여기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가 축이란 걸 배웠잖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축도 많이 꺼내봤지. 지난 숙제하실 때. 혹시 그 축이 여러분들 누구랑 같은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축이라는 거는요, 이런 걸 말하잖아. 그리고 축은 필연적으로 누구랑 꼭지점이랑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얘를 지나는 이런 선이잖아.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간접적인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거를 다 해석할 줄 알아요. 자, 이 축을 값은 저희한테 꼭지점을 준 거랑 사실상 다를 바 없는데 대신에 꼭지점에 뭐 x 값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y 값은 알아 몰라. y는 축 가지고 몰라요. 축은 x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다? y 값은 모르지만 b라고 볼게요. x 값은 알려준 거다. 그래서 이거 오른쪽 유형은 뭐냐면 약간의 간접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것도 축을 줬지만 꼭지점을 준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앞장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장에서 왼쪽에서 잘 배웠다면 어쨌든 꼭지점이 나왔잖아. 뼈대를 세웁시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꺼낼 줄 안단 말인 이렇게 거꾸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리는 뭔지 몰라.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뼈대를 세워서 느낌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두 점을 지나면 돼요. 대입해서 AB를 구하는 뭐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페이지가 식 만들기야. 그리고 첫 번째 경우 꼭지점을 줄 텐데 특히 지금처럼 가끔 나오는 간접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축을 주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또 그게 있어요. 증가함수도 누가 줘? 기억나? 원래 증가함수도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거든. 저 이런 증가함수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준 거구나 라고 이제 연상이 돼야 된다. 뭐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뭐 그런 페이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자, 한번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49번도 마찬가지야. 그림에 보시면 축이 나와 있잖아. 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꼭지점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해돼? 50번도 마찬가지야. 가에 보시면 축이 나와 있잖아. 저게 꼭지점을 준 거라고 보이셔야 돼요. 자, 컨셉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서 밑에 것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자, 식 만들기 첫 번째 씹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다? 꼭지점이 주어질 때 뼈대를 이렇게 세워라.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자, 51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51번처럼 나올 때가 또 있어요. 자, 이번에도 식 만들기인데 식 만들기의 두 번째 경우. 자, 식 만들기의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세 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세 점을 지났는데 저 세 점은 꼭지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이야. 자, 이럴 때는 자, 잘 보세요. 자, 이럴 때는 결론부터 말하면요. 뼈대를 일반용으로 보통 세울 때가 또 많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뼈대를요 표준형으로 세우시려면 어쨌든 꼭지점에 관한 정보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그걸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처럼 50여 문제 같이 해볼 건데요. 뭐래요? 얘랑 얘를 지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아무 세 점을 준 거예요. 이렇게 아무 세 점을. 자, 이렇게 주면 얘를 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이렇게 쓰려면 얘가 나와야 돼요. 대놓고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어쨌든 얘가 나와야 돼, 힌트가. 근데 이런 문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이 문제 한번 소리 전략을 체크해 볼게요. 혹시 희수 요 근래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어? 학교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잘 들어.
잘 들으세요. 특히 희수는 옆에 시우가 없으면 이게 좀 다운될 때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험은 옆에 친구가 못 도와줘요. 내가 혼자 해야 돼, 혼자.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뼈대를 세울 건데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배운 이번 숙제분이었죠. 일반형으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다라는 건 뭐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세 점을 전부 다 대입해 보시면요. 자, 맨 첫 번째 0,3. 특히 이런 식으로 y절표를 줄 때가 보통 있어요. 그때는 더더욱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C값 나오고요. C값 나온 기념으로 나온 다음에 느낌화 예 대입하시면 여러분들 그렇죠. 연립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연립 시간. 그리고 예 대입하시면요 또 시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그런 문제가 이번 마지막 페이지야. 그래서 오늘 남은 한 장이 사실은요 마지막 내용 식 만들기인데 앞장 컨셉은 꼭지점을 주면 이렇게 뼈대를 세워라. 뒷장 컨셉은 이렇게 어떤 세 점을 줄 때는 일단 표준형을 못 씁니다. 그럼 내가 일반형을 상상해서 지금처럼 대입하는 식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 컨셉을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52, 53 마찬가지야. 이렇게 세 점이 나와 있잖아. 53번 그림에도 세 점이 그림 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ABC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54번 별표 하나 칠게요. 사실은 54번은 좀 약간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54번은 이거를 풀 수가 있는데 원래 저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57번 가봐. 자, 57번에 별표 하나 칠게요. 자, 57번도 읽어보시면 세 점은 세 점이거든. 맞아? 3콤마형과 5콤마형에서 만나고 지나는 얘기죠. 쟤도 지나고 역시나 세 점인데 가끔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저거 풀리기 안 풀리기? 안 풀려요. 왠 줄 알아? 한번 해볼까요? 자 57번이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칠게요. 그리고 이 문제의 흐름을 통째로 읽으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야. 이 문제는 자, 어쨌든 이번에도 세 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지났는데 만나고 지났는데요. 어쨌든 지났는 얘기잖아.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하듯이 물론 이렇게 출발을 하긴 할 거야 결국. 근데 이 상태에서 방금처럼 단순 대입은요 될까 안 될까? 사실은 이제 이게 예전에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자 3개짜리 연립을 원래 배워요. 이게 사실은 이런 연립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게 없게. 이걸 배운 적이 없네. 그럼 이거 잘못된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지. 자,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플랜 A야. 보통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면 그러니까 열린 문제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거의 99%로 이 세 점 중에서 뭐가 있다? 이런 두 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두 점이 뭔데요? 여기 소개가 되어 있네요. X축과 만나는 점. 즉 쉽게 말하면 X 절편 두 개를 줄 때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게 나왔을 때는 플랜 B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자? 자, 여러분들이 봐봐. 일단은요, 얘를 마지막에 쓸 거야. 앞에 두 개를 먼저 볼게요. 자, 앞에 두 개는 둘 다 Y 값이 얼마일 때야? 자, Y 값이 0일 때 잘 들으세요. Y 값이 0일 때 X 값이 얼마마다? 3과 5 맞아요. 즉, 이거를 보시면요. 지난번 시험 범위 2차 방정식에 마치 근처럼 혹시 보이세요? 왜 Y값이 0이다 보니까 마치 2차 방정식의 근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 시험이죠. 이게 근이란 말은 인수로 뭐가 있다?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인수로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근이란 말은 인수로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개수만 딱 가지고 가서 요렇게 뼈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오늘 사실은 내용 중에서 이거를 몇 번 해보셔갖고 넘어서셔야 돼요. 이렇게 세 점이 나왔는데 아까처럼 단순하게 대입하면 안 풀려요. 왜? 열립이 안 돼요. 문자가 3개인데 다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열립이 되려면 아까처럼 0, 얼마가 나와야 돼요. C값이 딱 나오는 순간 두 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단순 열립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다?
분명 이런 문제는 특징 이런 게 두 개 있어요. y 값이 0인데 x 값이 나오는 이런 절편이 두 개 있다는 거야. 그때는 자,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요 3과 5가 결론적으로 요 방정식의 근처로 보이게. 그럼 지난번 시험 보기에 왔다 갔다 문제 있잖아. 근이 나왔단 말은 이게 인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합벌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a는 주어라 뭘로 가면 되게요? 아직 안 쓴 거. 이제 얘를 대입해서 a를 구하며 식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 흐름 하나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사실 오늘 앞장이라던가 여기 마지막 내용은 이해만 하시면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세 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냥 단순히 대입해서 연립하는 게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뭐가 있다? x절편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AB라고 할게요. 이런 게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뼈대를 여러분들이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세워서 똑같이 푸는 문제가 마지막 유형이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소개드리고 자, 한번 남은 시간 숙제해 오신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이랑